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 그럼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요걸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 이번에 신고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때 이제 사이에 발생한 1년간 소득이 대상입니다. 요때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그 매도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하고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2024년 미국 주식 많이 올랐죠. 뭐 국장 탈출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사실 미국 주식에 올라타신 분들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4년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 2024년 1월 4,500포인트 근처에서 12월 말을 6,0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한 30% 정도 상승했죠. 여기 보시면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때가 2024년 1월 1일 시점이거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말일쯤에 6,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마 국내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차트 보면 되게 부러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횡보하는 동안, 횡보인가요? 2024년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S&P 500 지수는 30% 이상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특히 뭐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 상승을 주도했던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이런 종목을 이제 보유했거나 뭐 해당 종목에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 아이온큐도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 요 보유 종목을 그 사이에 2004년에 매도하셨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2024년 1년간 매도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요때 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수익,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매도한 금액에서 발생한 손실, 요걸 이제 합산해서 손실만큼을 빼고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250만 원이 넘으면은 과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을 2024년 동안에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했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팔아서 수익이 실제 발생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합산을 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뭐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없죠. 각각의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합산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만 따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이 만약에 아무리 많더라도 종합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세금 20%를 내고 나면은 뭐 따로 이제 그 밖에 국내에서 더 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중 대주주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비상장 주식
지금 거래하시는 비중이 뭐 전체 투자자의 아주 일부가 될 거고,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일부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은 뭐 워낙 이제 세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이제 개미 중에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국외 주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그러니까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만큼을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 매도 금액 그리고 매수 금액, 그러니까 뭐 상가격은 빼줘야죠. 그게 이제 투자 원금이니까 투자 원금을 뺀 이제 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재비용에는 증권사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인데 지방세 10%를 포함해 가지고 22%를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래하는 국내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만 거래하는 개인의 경우 해외 주식 매매 차익만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면 해외 주식만이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당연한 얘기죠. 해외 주식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국내 주식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총 300만 원 수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2%면 대략 한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국내 주식 거래의 100만 원 수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주식 또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해외 주식에서 만약 4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국내에서는 15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익은 총 250만 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빵이 되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다. 뭐 이제 국내 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세금이 발생하는 거에 이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일정 소득 이상 되면은 그건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나 이런 거하고 다 합산해 가지고 과세 표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는 해외 주식 투자는 22% 이상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높은 분들은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은 샐러리맨이나 이런 분들 같은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 22% 신고하는 부분을 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만한 수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22% 세율 만만치 않습니다. 뭐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났는데 22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은 뭐 아마 세금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만약에 해외 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공제 받을 때 인적 공제 대상의 이제 기준을 보면 연간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50만 원의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250만 원을 공제해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거니까 인적 공제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행히 양도소득세 22%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져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 뭐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데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왜냐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 20%가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될 분이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가 가산돼 가지고 총 1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또 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간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